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개혁하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광조는 개혁 공신인가 난세의 역신인가,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율곡 이이는 율곡전서 동원문답에 기록하기를 언언하는 것이 너무 날카롭고 일하는 것도 점진적이지 않으며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으로 기본을 삼지 않고 거칠의만을 앞세우으니 간사한 무리가 이를 갈며 기회를 만들어 틈을 엿보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신무문이 밤중에 열려 어진 사람들이 모두 한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고 조광조의 개혁 정신을 한탄했습니다. 조광조는 아버지가 함경도 지방으로 파견되었을 때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소학군자 김굉필에 의해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김굉필은 조선조 사람의 연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직의 문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1510년 조광조는 소과인 생원시에 합격한 후에 1515년 알성시 별시에 급제하여 전직을 시작으로 사관원, 정원 등 관직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정 세력들과 민본 정치를 표방하고 공자와 맹자가 정립한 도학 정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과거 제도로 덕성에 바탕한 관인 선발 제도인 현량과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조광조를 영수로 하는 당대 살림 세력들은 젊은 세대로 현실을 무시하고 과격하고 급진적이었으며 훈척 세력인 남곤과 심정 등을 소인으로 지목하고 배척했습니다. 1519년 조광조 등은 자기들의 이상주의 실현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세력을 제거하려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종 반정의 공신 중 작호가 부당하게 부여된 자 76명에 대한 공훈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공신 세력들의 반격을 받아 화를 당한 것이 김호사화였습니다. 조광조를 반대한 측의 남곤과 심정 등은 권세 있는 신하가 나라 일을 제 마음대로 하고 장차 모반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징조로 지진이 발생하였다고 중종에게 간언을 했습니다. 또 말을 지어 퍼뜨리기를 민심이 점점 조광조에게 돌아간다고 하면서 대궐 후원에 있는 나뭇가지 잎에 주초위양이라는 글을 뿔로 써서 벌레가 파먹게 한 다음 천년적으로 생긴 양 궁인으로 하여금 왕에게 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파자의 글자는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을 암시한 것입니다. 조광조와 살림 세력을 발탁했던 중종의 마음을 돌리게 했고 이를 간파한 남곤, 심정, 심홍주 등이 밤중에 대궐로 들어가 신문문에 이르러 왕에게 조광조 무리가 모반을 하려 한다고 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광조가 여러 사람들을 하옥시켰으며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남곤과 심정 등의 주청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72명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기묘사화로 그간 조정에 진출했던 많은 사람이 화를 당했으며 조광조의 쇄신 정치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명종 초에 척신 세력과의 대결 과정에 을사사화가 일어나며 또 한 번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명종 후반기에는 척신 세력이 퇴조하고 점차 살림 세력이 전국을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선조가 즉위하면서 살림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고 조광조가 주장했던 도학 정치를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은 당대와 기득권 세력과 충돌하고 당사자가 희생되고 맙니다. 그러나 시도했던 정치 개혁이 바른 길이었다면
기득권 세력에 의해 도중에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후대가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와 맹장의 도학도 그 당시에는 거부를 당했지만 오늘의 유교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바울의 복음도 당시엔 이단으로 몰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으나 후대가 그 사상을 이어 오늘의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다 자신과 가족의 위법으로 물러난 조국이 조광조 같은 사람이라 하고 조국 사수와 조국 수호당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반대 진영에서는 조국을 살릴 것인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국은 바른 개혁을 외치다 기득권 세력에 밀려났는지 아니면 개혁을 외친 자신의 부정으로 밀려났는지는 자신의 양심은 스스로 잘 압니다. 자기 양심이 이 판단을 못한다면 아직 안 죽고 재판을 받고 있으니 판결이 나중에는 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